도대체 이게 인간이 마실 양인가? 맥주인데 남자친구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야! 이렇게. 지금 진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논리적으로 말빨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관계에서. 근데 지나고 보면 이제 잔소리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본인도 수긍하고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고 저를 계속 붙잡고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미안한데 자꾸 갖다 붙인다라는 것 자체가 미안한 게 미안한 그 순도 백이 아닌 건 거예요. 여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서 아빠 같은 사람을 아니어도 계속 만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어느 정도 자각을 하면서 이 친구를 만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듯이 확실히 친구들이랑 있으면 너무너무 민감해지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이제 댓글에다가 썼었는데 이게 되게 특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독 한국인들에게 민감한 친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이 스노클링을 했어요. 이제 한국인들이 있으면 무조건 래시가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수영복 입은 그 상태로 한국인 남자들이 저를 보는 게 싫다, 이건 거죠. 근데 본인은 동서양 막론하고 다양한 그 언니들의 엉덩이를 보잖아요. 그리고 외국 나가면 여러분, 서양 여자들은 특히 이렇게 맞는 수영복 사이즈가 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되게 자유롭기 때문에 거의 티팬티 같은 거를 입고 있습니다. 뒤는 더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도 맞는 수영복이 잘 없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입으면 조금 편한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 티팬티 같은 게 아니라 비키니 같은 거를 입어도 이제 바짝 가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수영장도 수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래시가드 같은 거를 입고 있으면 너무너무 갑갑하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이 있으면은 또 그런 거에 훨씬 민감해지고, 그리고 막 밤인데도 잘 안 보일 수 있는데도 동양인, 한국인인지 뭐 일본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동양인들이 빠져줘야지 저를 본인이 이렇게 안고 있다가 수영장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해보는 거죠. 한 번도 이런 걸 의식을 해본 적도 없고 상대방이 그런 걸로 저를 옥죄인다라는 느낌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친구는 다양한 것들을 저에게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스노클링 하고 나서 이제 짠기를 이렇게 물로 뿌려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또 한국인이 있다. 그러면은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나도 한 번은 이렇게 쫙 짠기를 빼고 싶은데 뭐 아니 뭐 안 해도 되지 이러면서 그냥 안에 들어가서 그냥 수건으로 바로 닦아버린다든지. 근데 앞에 분들은 다 그걸로 이제 물 샤워를 싹 하고서 요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좀 산뜻하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런 걸 정말 하나하나 다 싫어하는구나 느낀 거죠. 그리고 본인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툭툭 이렇게 부르면서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그거를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해주길 바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도 엄청나게 기분 나빠하면서 그날에 또 2차전으로 존나 싫다 그게 또 나온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저한테 뭐라고 해요. 왜 툭툭 치는데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기습적으로 툭툭 치는데 뭐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그리고 누가 나를 만졌다라고 하는데 누가 나를 만졌다라는 건지, 제가 그때 술이 아예 안 취했는데. 그리고 참 그 친구들이 다 이렇게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중마고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들이 더 연출이 된 게, 주위 사람들도 계속 막 저한테 완전 MZ다 MZ 이러면서, 우리 다 나이가 MZ이긴 한데 완전 MZ는 좀 더 어린 애들을 지칭하는 느낌으로 쓰다 보니까 제가 또래들에 비해서 훨씬 좀 젊어 보이는 거죠, 그들의 눈에. 그러니까 계속 완전 MZ인데 너무 이쁘시다 이런 말을 이제 본인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한테서 나오고, 저를 보고 막 다음날에 회사를 간 또 회사 동료가 막 주위 저를 못 본 사람들한테도 땡땡 형 여자친구 너무 이쁘더라 너무 예쁘더라 이런 말을 하고, 친구니까 또 반말을 일찍 하게 되는 그런 또 그룹에서 아리아야 우리 땡땡이 없이도 우리끼리 봐도 되잖아, 우리끼리라도 좀 자주 보자 이런 말을 하니까
암암리에 더 거슬리는 건 거예요. 왜냐면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제 또 회사 동료는 저도 좀 많이 놀란 게 그분은 결혼을 한 분이었어요. 근데 나이는 저희보다 어린 회사 동료였었는데 뭐 와이프가 없으니까 자꾸 나도 손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네.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 자꾸 이렇게 손이 오려고 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농담이 아닌데 이런 거를 농담처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그래도 저를 되게 케어를 심하게 하는 타입인데 주위에 다 그런 사람들이 본인을 더 자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외부 자극까지도 제가 그냥 고려를 해서 본인이 막 허공에 대고 존나 싫다 또 이러는데 그냥 제가 그거를 하루 정도 많이 화가 났다가 저도 헤어짐을 말을 해요. 그런 순간에 나는 이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때 이제 놀라서 각성이 또 돼서 이제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고 그러는 거죠. 제 친한 친구들은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거의 왕복 3, 4시간 거리를 일주일에 2번씩을 저를 막 데려다주고 데려가고 이런 거를 막 몇 개월을 지속하기도 했고 어딜 가면 어딜 간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참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연락이 굉장히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그 정도 수준을 또 요구를 하는데 저는 이제 프리랜서처럼 매일매일 스케줄이 다른 사람이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유형인 거예요. 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은 모습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좀 거친 이걸로 이게 표출이 되긴 하는데 근데 사람 자체가 거친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쫄보예요. 완전 상쫄보인데 어떨 때는 귀엽다. 아유 뭐 귀여워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근데도 그런 행동은 잘못된 거니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문을 쾅 닫는다든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이 친구는 참 과격하게 저를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 저한테도 큰 딜레마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뭐 여러 번 용서를 했다고 해서 결과적인 시점에서 그걸 으유 이러면서 그냥 풀었다고 해도 그래도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사건으로 이렇게 겹겹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없었어야 하는 모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그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날아가진 않아요. 제가 막 아니 이래서 이랬다고 했잖아. 손을 쓰면서 또 설명을 좀 열을 내서 한 적이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걸 막 손으로 막 삿대질을 했다라고 또 이렇게 과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거 삿대질 아니라니까 뭐 이러면서 꼭 자기가 받은 그만큼이나 그 이상을 줘야지 좀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뭐 가정에서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이 편하게 자라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저랑 참 많이 부딪혔던.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보니까 이별을 했더라고요. 이때까지 만났던 사람들이랑도 연애를 하다가 헤어진 이유를 들어보면은 지금 저에게 보이는 그 단점들이 그냥 고스란히 보여요. 왜 연인과 헤어졌는지, 연애가 계속 어떤 똑같은 이유로 쫑이 났는지가 너무 보이는 건 거죠. 그래서 선생님 욕은 왜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욕을 해서 그때 이제 헤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이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의처증에 관련된 그런 거였었는데 이 사건을 일단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이 영상을 끝내보려고 합니다. 그때도 저희가 같이 여행 중이었는데 그날에 강풍주의보가 내렸어요. 그게 기상청에 뜰 정도로 굉장히 특징적인 날씨였단 말이에요. 강풍이 정말 심하게 부는 날씨였는데 그때도 하필 한국인들이랑 같이 투어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바람이 싹 불면서 제 속옷이 그러니까 팬티가 살짝 이렇게 보였는데 본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길은 없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이러면서 금방 바람 때문에 속옷이 좀 보였어. 그러니까 놀라서 말을 하는 거였었는데 그 친구가 그거 듣고 나서 항상 저희는 좀 이렇게 손을 계속 잡고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계속 손을 잡고 있는 그런 특징이 서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둘 다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맞았었거든요. 근데 손을 딱 안 잡는 거예요. 그 시간이 또 꽤 흘렀어요. 근데 제가 알잖아요. 이제 겪어서. 그러니까 그 얘기 때문에 기분이 상했구나. 다른 여자도 팬티가 막 보이고 이러더라고요. 그 동승했던 한국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었는데
그 친구는 평상시에 내가 왜 속바지 입고 다니라는 말을 안 들어주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깊은 빡침이 있었던 거고 저는 못 챙겨온 걸 어떡하냐. 뭐 서로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인 걸 알았냐. 근데 왜 이렇게까지 또 기분 나쁜 거를 티를 내냐. 그냥 말하고 다음번에는 뭐 속바지 꼭 챙겨와서 입어줘 뭐 이렇게 한다든지 봐봐 이런 일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뭐 속바지 입자 했으면 뭐 그렇게 협의를 하고 말을 그렇게 하는 거랑 그냥 계속 꿍해져 있고 말도 안 하고 손도 안 잡고 그거랑 다르잖아요. 그 저는 일단은 그런 대처 방식이 너무 그 미성숙한 방법이 싫었던 거예요. 매번 그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노이로제도 있고 이 친구는 딱 기분 나쁘면 손을 안 잡아버리거든요. 아까 손을 딱 쳐냈다고 했잖아요. 쳐내거나 안 잡거나 두 개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항상 좋은 기억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손을 이렇게 뭔가 안 잡고 있는 그 상태 그걸로 계속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 모습을 또 보여준다라는 게 저도 적잖이 기분이 언짢았어요. 저도 이 친구를 많이 겪으면서 진짜 보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손을 잡고 어색한 채로 그냥 계속 이렇게 서로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는데 뭐가 이렇게 속옷이 계속 바람이 불어서 아슬아슬하며 제가 근데 가디건도 챙겨 나갔거든요. 그래서 가디건을 묶었어요. 그 이제 치마가 안 올라가게. 그러면 본인이 아슬아슬하면은 같이 옆에 붙어가지고 좀 잡아주고 케어를 해주면 되는데 계속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티를 자꾸 내고 근데 상황은 이미 이 옷을 입고 바람 부는 날에 나온 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관광 그 시간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남아있고 근데 이제 사진도 자기 혼자서 막 어느 순간부터는 같이 안 찍고 혼자 뭐 어디로 움직이고 이래버리니까 저는 또 저 혼자 이렇게 있게 하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아, 또 나를 저렇게 혼자 있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이전에도 그런 적이 또 몇 번 있었고 저는 이렇게 싸우거나 다투거나 하면 혼자 있게 두면 안 된다라고도 늘 설명을 했거든요. 나는 안 좋은 그 5분을 못 견디는 사람이라고 바로바로 아무렇지 않게 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냐. 좋은 언어로 잘 순화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서 그냥 평상시와 같은 무드를 좀 유지하면 안 되냐 이거였었는데 그 무드가 계속 깨져요. 너무 빈도가 잦은 거예요. 이 친구는 이거에도 기분이 상하고 저거에도 기분이 상하고 이것도 삐지고 저것도 화내고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무드가 계속 이 친구랑은 너무 잘리는 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이제 안정감 있는 무드를 늘 가지고 오다가 저는 이렇게 말 안 하고 서로 막 있고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기분이 상해도 상대방이 항상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미안함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려고 노력을 늘 했던 그런 타입들을 만나오다가 계속 스스로 그걸 분절내는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감정적으로 힘든 거예요, 저도. 어쨌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냉랭하게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도 중간에 와서 한번 이제 또 노력을 하고 저도 좀 노력을 하고 근데 이게 또 잘 안 풀리는 건 거예요. 서로가 원하는 답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듣기 원하는 얘기를 안 해주고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안 해주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관광이 끝나고 호텔로 올라가는 길에 또 그냥 저를 등지고 빠르게 걸어가는 그것도 제가 트라우마가 좀 있거든요. 이 친구랑 만났을 때 그런 일이 좀 비일비재했었어요. 근데 저는 저한테 등을 보인 상대방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굉장히 저한테는 엥? 하는 일인 거죠. 근데 항상 이제 뒤통수에 눈을 달고 있어요. 이 친구는.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런데 굳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더 어이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등 보이고 걷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 걸음이 너무 빨라요. 제가 쫓아가기가. 그러면 저는 딱 따라가고 싶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뭐 쫑쫑쫑쫑쫑 그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게 잘못과 잘한 것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 상황에 대해서 뭐 우리 다음에 이렇게 하자. 바람이 많이 부네. 내가 좀 잡아줄게. 그냥 이렇게 흘러갔어야 하는 거라고 저는 그게 젠틀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같이 협의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친구는 그냥 지가 기분 나쁘면 끝인 친구여서 또 지 기분대로 기분 상해가지고 저렇게 등 돌리고 빨리 걸어가 버리는구나. 그러면서 나를 또 의식하는 저 양면적인 모습이 너무 또 화가 나서 제가 안 올라가고 로비에 앉아버렸어요. 또 제가 그러면 안 움직이는 걸 알거든요, 저 친구는.
그럼 옆에 앉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점점 이제 도가 지나치는 거죠. 그 친구도 그냥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 친구는 후회를 굉장히 빠르게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내려왔는데 저는 그때 또 나가버리고 없는 거죠. 한 3시간을 밖에서 혼자 그냥 떠돌았어요. 굉장히 그때도 마음이 이상했죠. 타국에서 이러려고 여행 온 거 아니잖아요. 3시간 밖에서 혼자 떠돌다가 이 친구를 만나면서 한도 끝도 없이 대인배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나한테 또 그런 식으로 막 말한 거 사과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먼저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좀 지나쳤다, 좀 오버였다 라고 얘기만 했었으면은 바로 그냥 받아들이고 다시 이제 호텔방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근데 끝까지 그냥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옷만 갈아입고 또 나왔어요. 그렇게 또 한 3시간, 4시간 정도 또 혼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저를 찾지 않은 거죠. 본인은 이제 호텔방에서 거의 소주 5병 분량의 맥주를 마셨더라고요. 이렇게 가득 쌓여 있어서 제가 그걸 한번 몇 캔지 세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인간이 마실 양인가? 맥주인데. 근데 어쨌든 소주 5병 분량의 맥주를 혼자서 그 6시간 동안 마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6시간 넘게 공복 상태였거든요. 이거 페트병 500리터에 진짜 이만큼 남은 물로 한 7시간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올라갔는데 역시나 좀 이렇게 냉랭한 거예요. 자기가 맞는 거죠. 화가 계속 나 있고. 그래서 걔가 사놓은 맥주 하나 진짜 큰 사이즈 있잖아요. 그거 코로나 맥주 공복에 콸콸콸 마시고 옷 갈아입고 바닷가 밤바다를 보러 또 혼자 나갔어요. 저는. 근데 밤바다는 예쁘고 저는 또 여행을 갔으면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 유일한 취미와 즐거움이 있다면 사진을 찍는 거. 이렇게 사진을 예쁘게 입고 남기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좋아하는 취미로 갖고 있는데 이제 괌이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좀 많이 와서 그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기에는 애와 애엄마 저를 찍어달라고 하면 애기가 또 바닷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되게 빠르게 움직이니까 애기들은.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쉽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뭐 일본인 고등학생 애들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재밌게 막 사진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르르 이제 무리가 바닷가에서 빠져나갈 때 그 친구만 약간 개 같은 거를 뭐 이렇게 바닥에 보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아 쟤다 이래서 그 일본인 학생한테 사진 하나만 찍어달라고 바다 배경으로 해서 그렇게 제 폰을 건네주고 사진 2장을 걔가 찍어주고 바로 그냥 혼돈이 아리가또 하면서 폰을 받은 순간 남자친구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야 이렇게. 근데 저는 전혀 놀라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가 나와 있을 수도 있겠다. 나를 또 따라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뻔한 걔를 이미 저는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걔를 제 손바닥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위에서 보듯이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몰래 뭐 한다 이런 개념도 아예 가지고 있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다가오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동영상 다 찍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본인을 냅두고 다른 남자랑 막 히히 껄껄하는 건 걸로 본 거죠. 제가 다른 남자한테 말 걸고 그렇게 이제 왜곡된 거죠. 첫 마디가 너무 솔직히 충격적이었어요. 아, 너 진짜 의처증 심하다니까. 저도 열받아서 막 그 순간에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첫 마디였어요. 동영상 다 찍었어 내가 이러면서 다가왔으니까 술에 떡이 돼가지고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맥주로 사우나한 그 얼굴이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맥주로 사우나한 얼굴로 나와가지고 제가 또 이제 의처증이라는 말을 가끔씩 썼었거든요. 그 친구한테도 너 진짜 이거 병이다. 이건 진짜 의처증으로 봐야 돼 이러면서 막 몇 번을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도 그 말을 좀 찔리는 단어? 아니면 어쨌든 뭐 기분 좋게 본인한테 들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에 나름의 예민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본인이 터져서 그때 이제 욕을 했던 건 거예요. 저한테. 씨발 꺼져 미친년아 이렇게. 씨발 꺼져 미친년아라는 말을 언제 들어봐요. 언제? 지금 진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친구가 저한테 욕을 할 거라고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정말 저한테 평상시에는 잘했기도 잘했고 나중에 어쨌든 또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도 헤어질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난 니 못 만난다. 이런 건 거죠. 아무리 우리가 막 싸우고 그랬어도 어떻게 다른 남자한테 말을 걸고, 다른 남자가 아니라 그냥 일본인 고딩 꼬맹이였다. 고딩 꼬맹이한테 너랑 하루 종일 이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보냈으니까 나도 전신사진 하나는 남겨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뭐 그것도 싫었다 이건 거죠. 제가 갖고 있던 페트병을 너 이거 이 정도면 너 의처증이야 이러면서 물병을 집어 던졌는데 그거를 지가 이제 욕을 하면서 발로 뻥 찼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음도 좀 있고 하니까 거기 호텔 가드가 와가지고 그 남자친구를 잡고서 방 번호 뭐냐 이러면서 이런 걸 막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상태로 어쨌든 각자 찢어져서 결국은 호텔방에서 만났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이제 욕을 들었으니까 아 이거는 진짜 미쳤다. 끝까지 갔구나. 그래서 헤어질 생각으로 방을 바꿔야 되나? 따로 이제 써야 되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짬바가 인생의 그 레벨이 아주 높은 사람으로서 참 이 일 저 일 다 겪는다 이러면서 약간 뭔가 해탈하는 느낌으로 어쨌든 이제 호텔방에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곧이어서 얼마 안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있을 때 담배를 한 번도 핀 적이 없는데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조금 충격이었거든요. 담배 피네? 또 썸 탈 때부터 제가 얘기했어요. 그냥 힘들면 우리 안 만나면 된다. 본인이 끊겠다고 해서 제가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담배를 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 절대 담배 피는 사람이 용인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전 담배 냄새 맡으면 두통도 진짜 심해지고 안 돼요. 어쨌든 담배 냄새는 제가 참을 수도 없고 그 니코틴, 타르 다 제 몸에 이렇게 쌓여가는 거 저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애초부터 나는 이거를 조건 삼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요. 배려라면 배려예요. 힘든 걸 왜 하겠어. 담배가 중독인 거 뻔히 아는데 그 끊는 거 얼마나 힘든데. 근데 사랑하면 끊기야 끊잖아요. 근데 그걸 강요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기했어요. 나는 이런 거를 강요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힘들면 안 하면 돼. 이렇게 항상 좀 나름 쿨하다면 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진짜 끊어야지. 어차피 난 끊으려고 했었어.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있었어도 만났던 건데 그날 처음으로 저랑 같이 있을 때 담배를 폈던 거였거든요. 담배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들어와서 막 이렇게 제 얼굴 앞에서 또 막 따지고 듣는데 너 담배 폈네? 이걸로 이제 제 마음이 또 한 번 더 무너지고 막 그러면서 또 소리 꽥꽥꽥 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호텔 방에 경찰이랑 총을 찬 경찰이랑 가드랑 또 같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괜찮다고 하고 돌려보내는데 그러니까 이런 전말로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욕을 하면 그건 이제 진짜 쌍놈이기 때문에 끝내면 그만인 건데 그거는 이제 죄질이 말도 안 되게 나쁜 거죠. 근데 이제 질투심이 지나친 의처증 끼로 그렇게 말을 한 거였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번 이걸 봐줘야 되나? 약간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포용심이 만렙인 건지 뭔가 약간 개가 발작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야 되나? 덩치만 큰 멍뭉이가 저를 물어뜯을랑 말랑하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놀랐는데 충격이긴 했지만 뭐 그런 것들을 또 상처라고만은 말하기에는 워낙 제가 또 대인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전말은 뭐 이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참 세상에 다양한 캐릭터가 있다라는 것을 겪어서 아는 거죠. 겪어서 아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있고 더 있고 더 있고 더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 친구를 만나서 이런 사람도 연애를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남자가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구나. 이렇게 자상하고 세심한데 재미도 있고 근데 결혼을 못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 논리적으로 말빨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관계에서. 그걸 또 상대방들이 알기 때문에 안 덤비는데 이 친구는 계속 그 본인의 분노와 감정 조절을 못해서 계속 저한테 할 만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좀 미안하다고 하고 또 막 싹싹 빌고 그러니까 저 없으면 진짜 멘탈 다 털리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애거든요. 제가 이제 헤어지자고 해서 여러 번 저희가 이별을 했었지만 그 이별 기간 동안 애가 잠을 못 자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이제 폐인처럼 생활을 한 거죠. 본인도 저 같은 사람을 처음 만나고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객관화를 잘 시켜주다 보니까 스스로의 모습에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과정이 이제 상대방들이 다 좀 힘들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다 그걸 인정하면서 스스로 발전하면서 저와의 이제 관계를
대부분 다 이제 이어가게 됐는데 이 친구는 그 과정이 너무 고역인 거예요. 왜냐면 평생 누군가의 잔소리를 듣고 자란 적이 없는 친구인데 제가 하는 말을 마치 잔소리처럼 들어버리는 건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면 이제 잔소리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본인도 수긍하고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고 저를 계속 붙잡고 이러는 건데 그 과정들에서 참 별꼴을 다 봤죠. 그리고 저도 이 친구가 편하게 해주는 만큼 저도 이 친구한테 굉장히 편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모습이 괜찮은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허물없이 보다는 어느 정도 서로 이제 지킬 건 지키는 사이가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은 그런 걸 생각을 아예 안 해도 될 만큼 서로가 그냥 알아서 선을 넘지 않는 게 되게 편했는데 이 친구랑은 좀 이렇게 다른 느낌의 이제 연애를 하게 된 거죠. 선은 없어질 대로 다 없어지는데 그걸로 뭔가 서로를 좀 해치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저도 저를 핥히면 객관화를 진짜 막 뼈 때리게 뼈 아프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이런 거 몰라서 그러냐 하니까 본인이 했던 말이고 행동인데도 쇼크를 스스로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직업이기도 하고 특기니까 뭐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만 저를 뭐 만날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저는 어쨌든 포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도 난 너가 사랑스럽고 귀여웠다 이러면서 톡톡톡톡 토닥토닥 해주니까 또 거기서 이제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저를 못 떠나는 그런 제 성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것 때문에 참 고약한 연애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친구가 뭐 욕을 하고 그랬어도 사과를 했죠. 본인이 절대 그랬으면 안 됐는데 너가 남자랑 얘기하는 것만 봐도 미치는 그거를 좀 알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 말도 제가 듣기 싫어했죠. 그래도 그거랑 자꾸 이렇게 엮어서 욕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욕한 거는 욕한 거대로 그냥 계속 그냥 미안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제가 기가 차서 그냥 그때도 헤어진 거거든요. 사과를 했으면 그냥 끝냈으면 제가 그냥 무한한 관용을 발휘해서라도 또 만났을 수 있어요. 또.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영상에서 욕을 해서 끝냈어요라고 하는 그 타이밍이 딱 그거였었거든요. 욕을 하고 사과를 이미 다 했어요. 근데 한 번 더 그 얘기가 나와서 꺼내서 얘기를 하게 됐을 때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도 알아달라니까 이 말을 하는데 제가 막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그러니까 미안한데 자꾸 갖다 붙인다라는 것 자체가 미안한 게 미안한 그 순도 100이 아닌 건 거예요. 본인은 그거를 막 100이라고 자꾸 어필을 하는데 진짜 미안하면 다른 거를 못 갖다 붙여요. 여러분 앞뒤에 무슨 말을 못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앞뒤로 다른 말을 계속 붙이고 그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어떻게든 막 증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그때 당시에 역겨웠기 때문에 그리고 서럽기도 서럽고요.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하고서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뭐 그걸로 저를 더 이렇게 회유시키고 싶다라는 느낌보다 정말 본인의 정당성을 추구하는 그 태도였기 때문에 그때 헤어진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제가 헤어지자고 하면 돌아버리거든요, 애가. 그러니까 뭐 헤어지자고 하니까 또 뭐 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점이었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헤어지자고 해도 야야 거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욕을 한번 애가 트고 나서 그런 건지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헤어지자고 말하니까 눈깔이 돌아가지고 야 그거를 제가 못 듣겠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 이후에도 사과는 하긴 했으나 네, 참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진짜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사소한 거에 민감한 아이였기 때문에 이 얘기 저 얘기 다 할 수 있으나 그리고 정말 진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독특한 상대를 만났다. 그리고 내 옛날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한 중고등학교 때 갖고 있던 그 성미가 이 친구랑 참 닮아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외형적인 거나 성질, 다혈질 이런 게 저희 아빠랑 참 많이 닮았어요. 여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서 아빠 같은 사람을 아니어도 계속 만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어느 정도 자각을 하면서 이 친구를 만나긴 했거든요. 참 외형적인 것도 아빠를 좀 닮았는데 다혈질이나 이렇게 나를 좀 거칠게 대하는 것들이 이 세상 살면서 그 어느 남자도 나를 거칠게 안 대했는데
아빠랑 이 친구만 저를 거칠게 대하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빠로부터 온 정서적인 게 이 친구랑 연애가 지속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을 만든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스토리 라인이 있었다. 남의 연애 얘기 또 들으면 재밌잖아요,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고민을 나눠주셨던 그런 사연들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너무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요.